실제로 제 고객분들 사례를 비추어 보면 방 2개에서 3개짜리 월세의 빌라를 월세랑 공과금 다 빼고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똑부러지는 건축원입니다. 요즘 월급 외 수익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매일매일 저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신 것 중 하나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입니다. 줄여서 외도민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구하는 법부터 까다로운 서류 통과, 그리고 수익 구조까지 모든 외도민의 가정을 Q&A로 담아서 시원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외도민 준비는 끝입니다. 외도민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물건 구하는 것부터 알려주세요. 사실 외도민을 구하실 때 보통 이제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물건지를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무조건 집만 예쁘다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꿀팁은 바로 용도 확인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선택한 집이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사무소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여기 싱크대도 있고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요? 라고 해도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 외도민 허가는 나지 않습니다. 즉,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대장상에 주택이라고 꼭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상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가구수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저한테 이제 검토 요청을 주셨을 때 건축물 대장을 안 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어떤 물건을 계약하실 때는 무조건 대장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위치 선정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타겟이잖아요. 역세권, 그리고 공항버스 정류주차장,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이 외도민으로 운영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주소지입니다. 사실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상 멀어진다고 하면 수익 구조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세요. 홍대나 명동 같은 핫플레이스도 좋지만 지하철역에서 가깝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 맺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나 특약사항이 있나요? 네, 이제 물건을 찾았다고 하면 임대인, 즉 건물주와 이제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주택이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덜컥 도장을 찍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약이 정말 생명이에요. 이거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을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할 구청에서 외도민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조건 없이 파기한다. 생각보다 현장에 갔더니 건축물 대장상에는 불법 사항이 없지만 현장에 불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옥탑에 물탱크실을 개조해서 방으로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개층을 여러 세대로 쪼개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경우 대장상에는 불법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잘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버리는 경우 외도민으로 허가가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도민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특약사항 넣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면서 집주인분께 다른 세대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인지시켜주세요. 그럼 이웃주민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네, 계약을 마쳤다면 이웃집 동의 받는 단계 사실 굉장히 떨리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공동주택인 경우 윗집, 옆집, 아랫집 동의가 필요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쓰레기 봉투 묶음이나 작은 과일 같은 것을 선물로 준비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시끄럽지 않게 제가 정말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이웃들은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인테리어와 소방시설, 안전점검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 계약하고 동의까지 받았다면 이제 공간을 계획해야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를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도민은 사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소방 설치 시설은 필수예요. 그래서 소화기를 비치하고 각 방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달고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이거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비상안의 대피도도 현관문 옆에 꼭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도 가능한가요? 오래된 빨간 벽돌집, 감수성은 있는데 안전할지 굉장히 걱정되시죠? 사실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면 추가 미션이 또 생깁니다. 바로 건축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예요. 이 부분은 사실 설계사무소랑 계약을 하셔서 이 건물이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마다 요청하는 서류들이 뭔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
도면이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는 설계사무소랑 계약을 하셔서 실측을 하시고 현황도를 등재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도면을 등재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외도민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외도민을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실측을 해서 도면을 그려가지고 비상안내 대피도를 현관문 옆에 부착을 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면 관광과에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꼭 관광과에서 현장에 나와서 점검을 하십니다. 소화기가 있는지, 그리고 비상안내 대피도는 잘 부착이 됐는지, 그리고 건물에 불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네,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치고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외도민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수익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죠. 수익 구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제 고객분들 사례를 비추어 보면 방 2개에서 3개짜리 월세 빌라를 이제 월 매출 300에서 400만 원까지 끌어올리시는 분들, 월세랑 공과금 다 빼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기존 용도가 근생이어서 용도 변경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근생이나 꼬마 빌딩을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그리고 사용 승인일이 지난 지 5년이 되셨을 때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도 용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외도민으로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건은 보통 주택보다 굉장히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걸 잡아서 주택으로 한번 비용을 들여서 용도 변경을 하고 외도민으로 허가가 나오면 현금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외도민 물건 구하기, 계약 꿀팁, 그리고 까다로운 안전 기준, 그리고 고수들의 용도 변경 전략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시거나 우리 건물도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주차장이 없어요. 이런 고민들 저는 정말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고민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구글 폼을 통해서 문의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